안녕하세요. 슈퍼기획러 예술곁태입니다. 1페이지 보고서를 아주 짧은 시간에 명료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못해도 94점 보고서 작성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결근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고서를 결근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근거, 사례, 실행한 이렇게 4가지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면 일목요연한 보고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실제로 작성하는 건 또 다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항목별로 작성하는 법을 속성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일목요연한 보고서에는 3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명한 목적, 두 번째는 분명한 결론,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결한 표현.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씩 작성법을 알아볼게요. 결근 사실에서 결론은 이걸 합시다, 이걸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는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거에서는 해야만 한다면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리고 하지 말자고 했다면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어도 3가지 정도씩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례에서는 해야만 하는 근거 3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들을 보강해 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자세한 안들은 밑에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결근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론에서는 얼마나에 대한 숫자와 등급과 함께 가부를 알려주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거에서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숫자, 진정성들을 증명해주는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다음 사례에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사례, 숫자에 대한 사례,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더 확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은 실행 계획을, 그리고 부정적이라면은 대안이나 철회 계획을 요약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결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볼게요. 결론이 만약 긍정적인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에 대한 많은 숫자와 높은 등급을 표시해 주면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효과적이고요. 만약 부정적인 결론이라면 적은 숫자와 낮은 등급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근거에 있어서는 일의 퀄리티를 가늠할 때 주로 3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투입된 리소스, 그리고 세 번째, 그것들을 또 능가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실행하는 사람을 볼게요. 보통 흔히 경력, 그리고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규모, 회사의 규모가 될 수 있겠죠.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입된 리소스. 일단 가장 명확한 건 예산이죠.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일은 굉장히 잘 된 확률이 어쨌든 높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다면 그 역시도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 항목 등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성인데요. 진정성은 실행하는 회사의 과거 사례나 현재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진정성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거를 3가지 제시해 줬죠. 실행하는 회사나 사람, 그리고 투입된 리소스, 그리고 진정성.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각 항목별로 또 다시 3가지 정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면 조금 더 상대방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지표에 숫자와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좀 더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라섬 페스티벌을 기획했고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철수란 사람이 전체 총괄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입된 리소스에 대해서는 103개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최대 지원금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진정성. 박철수는 지원금 없이도 자라섬 페스티벌을 단연간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진행해 왔고 이외에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진정성으로 기획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근거, 사례까지 상대방을 조금은 설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설득을 진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가 설득해 왔다면 그것을 철회하거나 또 다른 대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세부 실행 계획을 요약할 텐데 제목, 기간, 장소, 출연진, 내용, 주체, 후원 등 간략한 요약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면 보고서 구조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3가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근거별로 또다시 쪼개서 3가지씩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마쳤다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면 실행안을,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면 철회안 또는 대안으로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 볼게요. 보고서 작성의 핵심 비밀은 결, 근, 사, 실, 결론, 근거, 사례, 실행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결근사실을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상황은 저는 무단 결근을 했고 상사에게 내가 왜 결근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쩔 건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문장은 저는 3가지 피치 못할 집안 사정으로 결근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전세금 대출 만기일자가 임박했고 두 번째로는 집안 수도 수리가 시급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다가 컨디션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결 궁금증이 풀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첫 번째로 전세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1,500만 원을 구해서 전세금을 올려줬어야 됐는데 대출 한도는 1,000만 원, 추가로 500만 원까지 필요한 상황이 닥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수가 보통 누수가 아니라서 하루에 30리터 정도 누수가 발생하고 아랫집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경성 장애를 원래 앓고 있었는데 악화로 인해서 의사가 휴식을 권고할 정도로 심각해져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러했고 그래서 어쩔 거냐. 그래서 저는 무단 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3일 이내에 낼 것이며 팀장님에게 낼 것이고 무단 결근 사유와 지난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업무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상사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할 거고 그렇다면 네가 뭐 처리하지 못한 일들만 잘 수습하도록 해라 하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그럼 걱정 마세요. 그럴 땐 다른 사람들의 잘 작성된 보고서를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본 구조를 토대로 작성을 하고 보완해서 문구를 더 다듬으면 적어도 그 양식의 주인보다는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원한다면 제가 첨부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해 보셔도 좋습니다. 영상 설명을 눌러보시면 제 블로그에 첨부된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보고서 작성은 구조 중심으로 봐주셔야 하며 상대, 상황에 따라 순서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동등한 입장의 경영자 또는 동업자 사이에서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저런 형식으로 요약하여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 슈퍼기획러 예술곁에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